잘 보이시죠? 네. 네. 바디버든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바디버든은 일정 기간 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총량을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 코, 그리고 피부로 들어와서 내 몸속에 쌓인 독소들이에요. 바디버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몸속의 독소 바디버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먼저 저는 다른 사장님들하고는 좀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품을 10년 전에 전달을 받았는데 저는 다른 회사에서 화장품을 10년 동안 만들면서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화장품을 쓰지 않고 제 돈으로 직접 누스킨을 지금 12년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삼육간호보건대학 피부학과를 졸업했고요. 화장품 연구원을 시작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일까지 약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 하는 꿈이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화장품 연구원은 어느 학과 출신인지 아시나요? 화장품 연구원들은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저는 피부학과 들어갔으니까 입학을 한참 잘못했죠. 근데 저는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제 생각의 흐름대로 피부에 좋은 거니까 미용학과에서 배우겠지, 피부학과에서 배우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입시를 보고 보건대 피부미용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미용학과의 서울대 같은 곳이라서 제가 화장품학도 좀 심도 깊게 배우고 피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어떤 재료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걸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광고를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나무나 풀, 꽃 이런 게 재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순수하죠. 제 꿈은 대학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화장품학 첫 수업에 바로 금이 갔습니다. 연구실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꽃잎, 풀,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 왁스 덩어리들만 잔뜩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이게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갸우뚱했어요. 근데 제 꿈이 산산조각 난 거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검은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이게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이너를 만드는 콜타르라는 거예요. 제가 1학기 마지막 실습이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였는데 이걸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뭐지? 이거 아스팔트 까는 건데 하면서 그냥 완전 그냥 꿈을 포기를 했습니다. 연구 원로에 대한 충격도 심했지만 연구원의 직무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이 너무 컸어요. 말이 좋아 연구원인데 그냥 제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 첫 번째 왼쪽 위에 사진 보면 1.5m 정도 되는 이 공간이 저의 자리였고 하루 종일 그냥 서서 무언가를 계속 하는데 뭘 하냐 하면 그냥 업체에서 요청한 대로 만들어주고 상사가 만들라는 레시피대로 그냥 만들고 그리고 믹서기에 색소를 갈아서 그냥 우리 요리할 때 쓰는 체에다가 그냥 막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거르고 그리고 습도별로 온도별로 저번에 만들었던 거 내 얼굴에 칠하고 내 몸에 칠하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던 되게 우아한 연구원은 없었고 막 얼룩덜룩하고 기름때 묻고 색소때 묻은 그런 가운을 입고 일을 하면서 선배들을 봤을 때 활기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 대상포진이나 다리 부종, 디스크, 천식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제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입사할 때 왼쪽 얼굴 보이시나요? 제 얼굴 얼마나 예쁘고 순수하고 맑고 그랬어요. 근데 제 얼굴이 1년 만에 화농성 여드름으로 덮이고 앞가슴이랑 명치, 등, 허벅지에도 계속 염증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피부 전문가고 화장품 전문가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1,500만 원 정도를 피부과에다가 쏟아부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피부 관리에 대한 스킬이나 피부과 기기들도 다뤄보고 어떤 원리인지 다 공부를 해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이랑 몸이 망가지니까. 근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경우가 딱 화장품 과다 복용, 화학물질 과다 복용 같은 거였어요. 저는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친척 언니로부터 제품을 전달받았는데요. 제가 제품을 전달받을 때 믿었을까요? 저는 화장품에 대한 부정이 꼭대기에 차 있는 연구원이었고 저희 친척 언니는 너무나 유명한 운동 전문가였어요. 근데 제 얼굴에 막 발라주는데 너무 따갑고 막 손으로 그냥 막 탁탁탁 두들기니까 제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진상을 조금 부렸겠죠? 엄청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아, 따갑고 이게 뭔데? 왜 내 얼굴 왜 발라? 이거 얼굴 좋아지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꼬치꼬치 따져 물으니까 언니가 나는 관심 없대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내 얼굴 좋아졌으니까 그냥 나는 쓰는 거야. 궁금하면 너가 나가서 제품 공부하는 강의를 들어봐 라고 해서 제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제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뉴스킨 역사의 시작인데요. 계속 하나만 걸려봐라 하면서 제품 공부만 하고 제 얼굴에는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 얼굴에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뉴스킨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뉴스킨을 알게 된 스토리였고요. 제가 바디버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첫째를 출산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고왔던 얼굴로 돌아오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아기 낳고 피부 좋아지신 분들 한두 명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얼굴이 돌아오니까 좋았는데요. 아이의 피부에 조금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싸한 느낌이 들고 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되게 파고드는 성격이라서 아이에 대한 육아와 건강, 안전을 엄청 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잠시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함께 보실게요. 아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후회에 나왔어요. 100일도 넘기지 않은 아기부터 곧 돌잡이를 할 아기까지 지난해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모유를 먹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엄마들이 모인 건 아주 특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모유. 제작진은 국내 환경 다큐멘터리 최초로 모유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엄마들에게서 각각 30cc의 모유를 유축했고 분석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모유 성분 검사에 참여한 엄마들은 5명. 모두 첫 아이를 낳은 30대 엄마들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있을까요? 엄마들 스스로 가늠해본 모유의 성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해물질은 커피, 술, 담배 안 하고 간접 흡연도 없고 그동안 뭐 밖에 다니지도 않았고 밖에 음식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거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유해물질은 없지 않을까. 건강한 음식을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모유는 고스란히 담고 있을까요? 궁금하기는 엄마들도 매한가지죠.
먹는 그 어떤 성분에 따라서 모유의 성분이 많이 차이가 나나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죠. 저염식이나 무염식이 모유수에 좋다고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자주 하는데 입맛이 너무 또 안 도니까 또 한 번씩 먹어요. 그럴 때 그게 과연 애한테 얼마나 해로울까?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또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마시긴 했는데 애 낳고 나서도 계속 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모유에는 카페인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지은 씨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유 성분 검사 결과가 오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결과 들으시는 날인데 어떠세요? 저 되게 떨리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고 지금까지 마셨던 몸에 안 좋은 것들도 생각나고 되게 좀 많이 긴장돼요.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수능 보는 느낌. 네.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 뭐야? 누구보다 노력한 만큼 좋은 모유를 뭐야? 자신했던 엄마. 보지 이제. 5명의 엄마들은 이제 곧 지금껏 먹인 모유의 성분을 알게 될 겁니다. 모킴이랑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전화 받아보자. 여보세요? 모유 분석 결과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모유 속에 면역 성분 충분하셨어요. 네. 그런데 검사 결과를 전해 듣던 엄마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게 뭐라고 소파에 뭐 세정제예요? 아니면 어떤 거라고요? 좀 제가 어떤 거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중금속이랑 환경호르몬 성분이요? 모유예요? 여자의 가슴은 많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 친화적인 환경 유해 물질이 유독 가슴에 축적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이러한 물질들은 양이 적어도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신경 발달이라든지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EBS 다큐 프로그램인데요.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 방송입니다. 모유가 깨끗해지려면 먹이 사슬 아랫부분이 깨끗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구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그램인데요. 먹이 사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취지로 모유 잔혹사라는 방송이 나와서 한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히 저는 참여자분들 중에서 이분을 볼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다른 참가자들은 뭐 커피도 먹었다, 스트레스 받아서 뭐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커피, 술, 담배도 안 했지, 간접흡연도 안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혹시 내 아이한테 안 좋을까봐 밖에서 음식도 안 사 먹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이한테 좋겠지 하고 매일 아침 먹은 사과 때문에 모유 속에 농약이 많고 알 수 없는 중금속이 많고 환경 호르몬이 많다는 결과를 받고 이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좋은 것만 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말이 진심처럼 느껴져서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송 이후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뭘 먹으라는 거냐, 어떻게 살라는 거냐 논란이 일어서 제작사 측에서 이렇게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맞는데요. 그저 위험만을 알리고 어떠한 뭐 긍정적인 정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너무 공포심을 전달을 받은 겁니다. 모유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고 메시지를 담은 방송이 나가도 이 왼쪽 하단에 보이면 어떤 교수가 글을 올린 건데요. 농축된 농약과 중금속이 있다 한들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을 먹으려면 그냥 먹어야 된다라는 글을 올리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명 수은과 납, 카드뮴 등등이 유해한 성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비타민을 먹으려면 그냥 먹으라는 의견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은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은 배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유에도 경고 등이 들어왔어요. 바디버든의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깊숙이 위험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인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아직은 상관없지. 그럼 난 모유 안 먹였으니까 괜찮지.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곳에는 계시지 않겠죠.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또 다른 바디버든 프로그램도 가져왔습니다. SBS 스페셜로 방송되었던 바디버든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1부는 자궁의 경고, 2부는 독성 물질의 추적자, 독성 유전이라는 주제로 2주 연속 방송이 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1부 자궁의 경고 중의 일부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알밤 생리가 시작되자 공소연 씨는 극심한 생리통을 호소했다. 그녀의 생리통은 환경 호르몬으로 비롯된 에스트로겐 과다 때문일까? 우리는 소연 씨의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생리통이 없는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공소연 씨의 혈액 속에는 생리통이 없는 다른 3명에 비해 비스테놀 A, 노닐페놀, 그리고 프탈레이트가 훨씬 많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종양지표 검사인 CA125 알밤은 어떨까? 소연 씨의 수치는 평균의 2배 정도였다. 초음파 검사 결과 역시 자궁 내막증 이상 소견이 나왔다. Certain chemicals act like hormones in the body and poison the immune system in a way that is exactly what you see in endometriosis. 생리가 시작되면 정상적인 여성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자궁 내벽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궁 내막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러나 환경 호르몬이 많으면 면역 시스템에 교란이 생겨 자궁 내막 세포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Those cells learn to produce their own estrogen. So they feed themselves. They are estrogen sensitive and they feed themselves. So once they've transformed, they're very susceptible to estrogen and they make their own estrogen. So then if you add estrogens from the woman's body, from her own hormones, or from xenoestrogens from outside, you're going to cause more rapid growth of endometriosis. 우리는 비정상적인 생리통을 호소했던 사례자들을 대상으로 3달에 걸쳐 환경 호르몬 회피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걸 꼭 붙여야 되나? 먼저 생리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 실험 기간 알밤 했다. 이만큼 이렇게 붙여. 계속 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은 그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현재 여성들의 자궁에 문제가 많다. 여성의 인생에서 8분의 1을 월경을 하는데 생리 기간 동안 매우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여성의 숫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 경기 지역의 여중고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자궁 내막증은 예전에는 논문이나 의학 저서에서 접할 수 있는 질병이었지만 현재는 흔한 질병이 되었다. 이 원인으로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참여자들의 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먹고 바르고 세제류, 여타 등등의 이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이 분들의 생리통 지수가 매우 많이 낮아졌고 자궁 내막증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환경 호르몬의 위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정확히 줬죠.
그러면 이 바디 버든의 가장 큰 요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생활용품 속 환경 호르몬이 영향이 가장 큽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환경 호르몬은요, 호르몬의 대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신체 성장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들이에요. 호르몬은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지만 우리 몸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신호등 같은 건데요. 사거리에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교통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처럼 내분비계에서 적정량, 적절하게 분비되어야 하는데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서 자기도 호르몬인 척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죠. 비만, 당뇨, 성기능 장애, 신경기능 장애, 그리고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영상에서 담고 있는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비스페놀 A는 BPA 프리라는 이것 때문에 젖병으로 인해서 엄마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성분이에요. 영수증 표면에 대한 코팅이나 캔 내부 코팅, 일회용 플라스틱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뜨겁고 기름진 음식이나 액체를 이 속에 넣게 되면, 그리고 닿게 되면 그게 용해돼서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크림이나 손선행제 등을 바른 다음에 영수증을 내가 손으로 만지면 그 경우에 흡수율이 100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내에 비스페놀 A가 쌓이면요. 남자는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여성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정자증, 성기능 저하, 전립선 암 같은 거에 잘 걸리게 되고요. 성장기 아이들은 뇌세포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ADHD나 그런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조숙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민감한 시기에 노출이 되면 평생 동안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몸 안에 들어오면요. 여성 호르몬과 같이 작용을 하면서 면역 시스템을 공격해서 자궁 내막증을 생기게 합니다. 여성의 몸이 에스트로겐에 예민하고 또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내 몸속의 여성 호르몬이 과다해지면 자궁 내막증이 엄청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또 앞서 영상에서 이제 심한 생리통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비스페놀 A의 수치가 2배 이상 검출되는 것이 보였죠. 심한 경우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난자는 생성이 되지만 임신은 하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맙니다.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면 비스페놀 A가 나오는 생활 속 제품으로 뭐가 있을까요? 컵라면 용기, 맥주캔, 참치캔, 생수병, 젖병, 영수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오늘부터는 컵라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해요. 유리 그릇에 옮기고 그 다음에 면을 다시 넣고 스프를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시는 걸로 습관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 역시 환경 호르몬의 하나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성분이고요. 프탈레이트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랩, 식용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랩, 그리고 방향제, 향수의 용매, 그리고 손톱에 바르는 네일 폴리시나 헤어 스프레이 등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프탈레이트는 자궁 내막증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특히 가임기 여성, 수유 중인 여성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성분으로 손에 꼽힙니다. 그 외에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은 비스페놀 A하고 거의 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 프탈레이트는 이 호흡, 대기 중의 전파성이 높아서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더 잘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향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집에 방향제, 차 안에 방향제 이런 거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호흡기로 흡수되는 독성 물질이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겠죠? 프탈레이트는 어떤 것들에 많이 들어있냐면 어린이 장난감,
뭐 말랑말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나 그리고 비닐봉지, 드라이 클리닝에 있는 비닐,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속에 있는 코팅, 뭐 샴푸, 린스, 매니큐어, 향수, 방향제 이런 향이 나는 것들의 용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할 때 이 오른쪽 맨 그 세모 모양의 367이라고 제품을 뒤집어 보거나 하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구매하시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당장부터는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음식을 먹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해요. 플라스틱 반찬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주는 것도 금지. 그리고 반찬통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유식 보관 용기 같은 것도 유리로 교체를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해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향제나 향수, 뭐 영화관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카라멜, 팝콘의 향 같은 이런 코 속 점막과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될 수 있고요. 농약으로 자라난 뭐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사과, 과일, 알 수 없는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 닭, 뭐 이런 약, 건강식품 이런 것들로 구강으로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사실 양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거 화장품이나 세정용품, 네일 폴리시, 그 다음에 생리대 이런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유해물질을 특정 이름을 지어줬어요. 경피독이라고. 경피독은 반드시 특별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피독이란 생활용품의 유해 물질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입해서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경피독이 몸 안에서 하는 일 역시 환경 호르몬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바디버든 중에서도 경피독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요. 피부로 들어와서 점막으로 들어와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피부를 통해 흡수된 화학물질은 필터나 이런 해독 작용이 없기 때문에 해독이 어렵습니다. 구강을 통해서 들어온 식품의 독은 우리가 뭐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해독하고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이 배출이 되는데요. 피부로 들어온 유해 물질은 해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많은 양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피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진은 스테로이드제를 발랐을 때 경피의 흡수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발 뒤꿈치는 엄청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생식기나 42배죠, 생식기는. 생식기나 입안, 코 속, 항문 이런 점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엄청 흡수율이 높고 혈관으로 다이렉트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겠고요. 이렇게 화장품과 세정제, 뭐 위생용품들 피부에 직접 만나는 제품들은 안전하게 선별해서 쓰는 기준을 좀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두피를 통한 흡수에 대해서 조금은 민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임신을 했을 때 염색을 안 하는 이유는 두피로 유해물질이 흡수돼서 자궁으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두피를 통해 흡수돼서 태아한테 전달이 됩니다. 나는 임신 안 해서 괜찮아. 아직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미스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임신한 여성의 양수에서 산모가 즐겨 쓰던 샴푸 냄새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듣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에 저는 간과했어요. 설마 하면서 이 작은 경고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었는데요.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나 인공합성료, 뭐 향료 같은 것들이 이 두피를 통해서 체내에 침투해서 태반 양수에 도달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까지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씻어내면 끝인 줄 알았던 샴푸 성분들이 나도 모르게 제 몸속에 쌓여가고 있었고 그래서 제 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 난 후 제 피부가 좋아졌던 것도 제 몸에 쌓였던 그런 인체의 독소들이 출산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대신 그 이후로 저희 아이의 피부에 문제가 자꾸만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앞에 영상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던 그 참가자분 있잖아요. 그렇게 먹을 거에 신경 쓰던 그 참가자분도 머리카락이 염색이 되어 있던 걸 혹시 보셨나요? 갈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먹는 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경피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너무나 낮은 상태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첫 아이 임신 중에 했던 실수는 튼살 크림, 튼살 오일 뭐 이런 거를 너무 빨리,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발랐다는 거예요. 가슴과 배와 엉덩이, 허벅지. 피부를 통해 침투한 이 유해 물질은요, 세포 사이사이로 스며들어서 지방층에 쌓입니다. 그리고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진 가슴, 자궁과 근접한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이런 곳에 제가 너무 열심히 발랐지 않나 싶어요. 이 많은 경피독을 저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 손으로 열심히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누스킨 제품을 바르지 않았어요. 튼살 크림이 없기 때문에 누스킨에. 튼살 크림이라고 김남주가 발랐다고 하는 오일, 뭐 어떤 연예인이 발랐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이렇게 기가 팔랑거려가지고 또 저 좋고 애 좋겠다고 발랐는데 정말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피독은 배출량이 10%밖에 되지 않고요. 잔류한 90%는 피부에 남고 몸속에 남아서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유발하고 또 몸속에 염증을 매우 심각하게 유발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낮아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은 이 독성 물질들이 심각한 질병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몸 속에 독이 쌓여 있고 그 악순환이 돌아가는 궤도에 저희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몸신에서 환경 호르몬이 불검출되는 사람은 단 5% 미만이다 하고 집계가 되었어요. 현재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편리하게 발전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화학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기대하기가 그렇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몸과 나의 바디버드 수치에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방송에도 경피독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출간되어 있으니까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몸속에 쌓인 바디버든의 수치를 낮추고 환경 호르몬과 경피독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구강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줄이고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를 줄이고 이미 쌓인 독소는 배출을 좀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해서 배출을 하고 지방이 쌓인다고 했으니까 몸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 독소와 함께 배출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감히 제가 대안과 해결책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누스킨이 나쁜 것은 넣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대문짝만하게 걸고 운영을 시작한 소송의 천국인 미국 회사라면 여기서 만든 제품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은요, 판매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회사가 아니에요. 누나가 밥을 먹는데 피부 고민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좋은 거 한번 만들어줄까? 하면서 가족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 하지만 아무도 못하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제품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강의를 듣고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하지만 이 창립 스토리가 저한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었어요. 다른 건 안 믿었어요.
뭘 믿어. 내가 화장품 제조 현실을 진짜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뉴스킨만 이렇다고 해. 거짓말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창립 스토리만은 제가 엄청나게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빠르게 이 꿈을 접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뤄냈다는 생각에 제가 정말 많이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박이야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어디 하나 걸려봐 하는 이제 생각에 제품도 쓰지 않고요. 저는 제품 강의만 주구장창 듣고 제품 공부만 주구장창 했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끝낸 다음에 제 얼굴에 쓰지 않고 주변 친구들한테 하나씩 테스트를 했습니다. 너 이거 써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지금 12년째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기 전에 제가 2년 전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맡았던 제가 하던 직무가 상품을 기획해서 마케팅을 해서 런칭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규모가 큰 돈 많은 회사인 덕분에 되게 좋은 포럼과 교육 세미나를 잘 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4가지 사진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던 일이에요. 조금 부끄러운데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이데베논 앰플이라고 혹시 홈쇼핑에서 대박나고 있었던 앰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업체에서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제품 개발서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주세요. 마케팅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고 보낸 건데요. 이데베논 10ppm을 넣어주고 컴색 성분으로는 요거를 넣어주세요. 피부를 좋게 하는 뭘 넣어주세요라고 써있지 않죠. 컨셉 성분으로 요거 넣어주고요. 이데베논 10ppm은요 1%예요. 1000ppm이 100%라고 치자면 이거는 1%예요. 1%를 넣고 이데베논 크림, 이데베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길다란 6조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엄청 유명한 교육에 운 좋게 당첨돼서 갔던 교육의 그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중동에 마스크를 런칭하는데요. 중동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와이프들이 엄청 피부 관리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밤 핑미업, 오늘 밤은 4개로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는 것들이 그냥 마케팅, 자극적인 단어, 후킹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유행하는 것들의 짜집기, 핑미업, 그때 핑미업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제품을 만드는, 기획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아젠다를 보시면 이것도 정말 유명한 세미나인데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나 그런 근본에 대한 교육보다는 자연스럽거나 대담하거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화제거리 이런 식의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풀이 자라는 마스크 시트는 저희 회사의 최고 연구진이 개발하던 마스크 시트입니다. 피부하고는 상관없는데 인스타의 유행이나 이런 쇼맨십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시트입니다. 화장품은 이미지 산업이에요. 피부 좋아지는 스킨케어 산업이 아니고요. 예쁘게 포장하고 예뻐질 것처럼 보여지는 이미지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했던 일도 그렇고요. 당연한 생각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에게 이런 조금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의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뉴스킨 제품을 주 매니아로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제가요. 출산 이후에 바디버든에 눈을 뜨고 한 개 더 눈을 뜬 거예요. 파마넥스에 눈을 떴어요. 저는 이 파마넥스 덕분에 헬조선 워킹맘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는
뉴스킨 외에 파마넥스라는 대체의학 식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나쁜 건 없다 라고 하는 이 전체 슬로건 안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뷰티 퍼스널 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대체의학 식품이 되겠다라고 하는 파마시 넥스트, 다음 세대의 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진 파마넥스라는 회사가 다르게 디비전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계열사 같은 거지 그냥 뭐 화장품 회사에서 뭣도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디버든을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저는 파마넥스의 제품 애용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만 쓸 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던 피부가 애를 낳고 출산을 하면서 몸이 비워져서 좋아졌지만 제가 복귀를 하고 나서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시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제 몸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보이시다시피 제 겉과 속이 매우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파마넥스는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양학과 최신 과학 기술을 접목시켜서 까다로운 6S 공정으로 대체의학 식품을 만듭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토양 환경에서 먹거리마저 안전하지 않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몸속에 쌓여있는 바디버든을 내보낼 수 있을지,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파마넥스 또한 우리 가족의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건강한 라이프 안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바디버든 프로젝트는 동참해야겠죠. 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유기농 식품을 먹고 개인 위생용품을 바꾸고 자주 청소하고 거실을 친환경으로 만들어라. 이건 지금 뭐 보그든지 어디든지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바디버든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 캠페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일회용품 줄이기, 커피, 탄산음료 줄이기, 충분히 물 마시기, 운동하기, 독소 배출에 좋은 음식 골라서 먹기, 뭐 브로콜리, 망고,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청 많은 정보를 후원자분한테 전달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껏 쌓이고 앞으로 쌓일 바디버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말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고 제품을 하나씩 바꾸면요. 축적된 바디버든의 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졌듯이 3개월 동안에 그 참가자들이 엄청 많은 건강을 되찾았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매일 접하는 환경, 그리고 매일 먹는 냉동식품, 가공식품,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화장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왜 뉴스킨이 경피독에 안전한 건데, 파마넥스는 왜 도대체 바디버든 어떻게 맞출 건데, 뭔데? 의문을 가지시고요. 제가 처음에 알아봤던 것처럼 뭐 저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제대로 깐깐하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초대해 주신 후원자분을 통해서 뉴스킨과 파마넥스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안내 받으셔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고요. 바디버든에서 지금보다 자유롭고 건강한 몸,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 하나뿐인 지구의 면역을 함께 키우는 선의의 힘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마넥스의 브랜드 스토리 영상 보면서 제 바디버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마넥스 과학자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높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기준 GMP.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GMP 기준을 통과하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파마넥스의 과학자들은 GMP를 통과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파마넥스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좋은 해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GMP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6S 퀄리티 프로세스입니다. 원료 선정, 원료 수급, 규격, 표준화, 안전성, 기능 입증에 이르기까지 2002년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4년부터 하마넥스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기준, 6S 퀄리티 프로세스. 하마넥스 원칙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깐깐한 자부심의 결과입니다. 와, 네. 오늘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보 알려주신 김결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